먼저 어깨 통증이 생깁니다. 밤에 유독 증상이 심해져서 수면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또 아픈 어깨 쪽으로는 돌아 누워 잘 수가 없게 됩니다. 심한 경우는 팔을 올리지 못하거나 힘이 빠지면서 어떤 각도에서 팔이 툭 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은필병원 손 어깨 전문의 이재후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 언제 어깨를 사용할까요? 간단한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하물며 밥을 먹을 때조차도 어깨는 사용됩니다.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뒤척이는 작은 움직임에도 어깨를 사용하죠. 그만큼 몸에서 가장 부담을 많이 받는 부위 중에 하나이고, 어깨를 아프게 하는 대표적인 병들이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오십견, 두 병은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고 또 치료법도 다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근골격계 질환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깨를 들어 올리고 회전시키는 이 네 가지 근육을 통틀어서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팔의 회전 운동에 관여를 하고요.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나 전체에 파열이 있는 경우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파열된 근육에 따라서 통증을 일으키는 자세도 다르고,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은 동작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통증만 있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주된 원인은 반복적인 동작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줄의 퇴행성 변화입니다. 노동이나 운동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교통사고나 낙상, 요새는 자전거 같은 그런 갑작스러운 외상에 의해서도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놓치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님들 하시는 가사노동, 바닥을 닦는다든지 무거운 걸 든다든지 하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반복되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에어로빅이나 줌바 이런 것처럼 춤추는 동작에서 갑작스럽게 팔을 펼치는 동작,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경우에 파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근육과 힘줄이 약화되는 것이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고령뿐만 아니라 당뇨나 갑상선 질환 등도 회전근개 파열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바르지 못한 자세로 장기간 운동을 계속할 경우에 회전근개 파열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어깨 통증이 생깁니다. 밤에 유독 증상이 심해져서 수면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또 아픈 어깨 쪽으로는 돌아 누워 잘 수가 없게 됩니다. 심한 경우는 팔을 올리지 못하거나 힘이 빠지면서 팔을 올리는 건 어떻게 올렸는데 어떤 각도에서 팔이 툭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면 서둘러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변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들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고 나서 생각보다 빨리 낫지 않거나 자주 재발되는 경우가 있다면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수술적 치료를 조기에 받아야 하는 경우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오십견이라는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십견, 정확하게 얘기해서 유착성 견관절낭염, 들러붙는 견관절낭, 어깨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라는 뜻으로 통증을 동반하면서 내가 능동적으로 들어 올리려고 해도 안 되고, 반대팔로라든지 다른 사람이 들어 올리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그렇지만 초기에는 둘 다 팔이 좀 불편해서 안 움직이면서 아픈 증상으로 동일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시작되고 내가 한 1, 2주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다, 저 같은 이제 어깨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팔을 올려서 이마에 이렇게 갖다 부딪혔을 때, 내가 팔을 올려서 아래서부터 올려서 이마에 갖다 부딪힐 때 그때 어깨에 통증이 발생한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팔을 벌린 상태에서 뒤로 젖혔을 때 어깨 통증이 발생한다면 내한테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수 있겠구나. 또 하나는 팔꿈치를 어깨 높이만큼 들고 손바닥으로 반대편 어깨를 한번 쳐보는 겁니다. 이럴 때 통증이 있다면 이것도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 치료법은 다 다른데요.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증상과 통증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된 어떤 습관이 이 병을 만들었는지를 파악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자기 회복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다치는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원인을 알았다면 그 동작을 피함으로써 추가적인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회복을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충격파, 주사치료, 도수치료, 재활운동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수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원인을 발견하고
습관을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분적으로 파열된 경우라도 힘줄 전체의 두께의 50% 정도 이상 파열이 된 상태이거나 아니면 범위가 넓다면 또 작은 파열이라도 우리가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그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다, 재발을 계속한다면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데, 관절경을 통해서 파열된 힘줄을 봉합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은 1cm밖에 안 되는 작은 절개를 한 3개, 4개 정도를 통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파열된 힘줄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1년에 3mm에서 5mm까지 계속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힘줄이 수술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범위도 증가되고 아니면 난이도도 올라가고 회복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열이 너무 커서 수술적으로 직접 봉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공 진피를 이용한 첩포 재건술이나 이도저도 다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공관절 치환술,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의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예방법은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가장 사소한 동작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어깨를 다치게 하는 아주 작은 동작들이 수십 년간 반복되게 되면 결국 파열을 만들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운동도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잘 해야 되겠고요.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거나 무리할 경우에는 파열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운동할 때에는 올바른 자세로 적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대로 된 정밀 검사를 꼭 받으시고 어깨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치료를 초기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나은필병원이 언제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